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2년 힘차게 출발하셨습니까? 새해를 맞는 모습은 각자 다르고 또 예년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그래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은 하나였을 거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좀 축소되긴 했지만 세계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선 형형색색의 불꽃이 수놓아졌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불꽃처럼 올 한 해 우리 일상에도 불꽃같이 환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일상이 시작된 오늘,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운동도 있을 거고, 또 금연, 독서를 목표로 한 분도 계실 겁니다. 모두 좋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면 올 한 해 정말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까지 함께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새해 첫 새농퀴 시간, 가곡으로 시작해볼까요? 밤군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허흡하고 길이나 개구리가 글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산꼬리 치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고 오현명 선생이 부른 이 곡, 바로 새농퀴 정답인 이것이 이 노래의 제목이죠. 해학이 넘치는 노랫말은 즐거운 권주가로, 또 대한민국 대표 가곡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것이 가득한 동해바다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올 한 해 푸른 바다를 생각하면서 기운찬 한 해 열어가 보시죠. 대구목, 대구과에 속하는 한류성 바닷물고기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쇠주를 마실 때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한 주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청년 농업인이 맞춤형 종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거라고요? 네,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농업인과 영농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 똑똑 청년농부를 시범 운영합니다. 똑똑 청년농부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교육정보, 창업정보, 농업정보 등을 한데 모아 제공하는데요.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 지원사업,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사업 유형에 맞춰 검색할 수 있고 월 기대 소득과 재배를 희망하는 작목을 입력하면 재배 면적과 경영비 세부 내역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영 분석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을 위한 재배 기술, 세무, 법령, 금융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 청년농부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월 11일까지 온라인 홍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는 5일이 우리 절기 중에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 어떻겠습니까?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대안추위보다 소환이 더 춥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이 든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지난주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 변동폭이 클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보온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밀과 보리 그리고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은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습해나 엄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많이 날아와 발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올해 심을 벼 보급종 벽실을 확보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전국 단위 벼 보급종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이오니 기간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서 벽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체종 종자나 농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가셔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시면 벼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벼는 함수율, 저장온도, 습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많은 벼를 도정하면 유통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겨울 시설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갑작스런 한파 등에 대비하여 엄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겠고요. 봄감자 보급종 종서의 신청 기간이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이오니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는 겨울철 작목별로 적정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품질 유지는 물론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 준비, 지주 보강, 차광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네, 과원의 엄피해 대책을 준비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 집, 신문지, 반사필름 등 보온자재를 쏴주거나 흰색 수성 페인트를 대목과 원목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저장 중인 과실은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여 출하 시기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농가에서는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광망 걷기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폭설 피해를 받은 포장은 고랑 및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무엇보다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겠죠? 네.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에 대한 가축 질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차단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 통제, 집중 소독,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금 농장 관계자들은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소독 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으므로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 주시고, 특히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육 70년대 유년 시절 보낸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줄기를 씹어서 단물을 빼먹던 최고 인기의 간식 단수수인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추억의 간식인 단수수는 여전히 재배되고 상품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단수수는 일부 농가를 통해 재배돼서 주류 등과 같은 가공산업에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엔 국내 최초로 교배를 통한 단수수 신품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당도 높은 가공용 단수수인 달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의 안다희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업연구소 안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수수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진행자분께서 6, 7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익히 아실 추억의 간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단수수를 소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을 모르는 세대라서 처음에 상당히 낯선 작물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단수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단수수는 화분과에 속하는 하늘살이 식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수수와 같은 속에 속하여 유사한 생김새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수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보통 3 내지 4m까지 자라서 수수보다는 다소 큰 편이며, 이렇게 긴 단수수의 줄기를 착즙하여 당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네. 수수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고 단수수까지 지금 나온 건데, 이 작물들 간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수수와 단수수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속에 속하다 보니까 형태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단수수는 수수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으로 줄기 내에 달달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수수를 일컫습니다. 수수는 주로 아시다시피 종실을 수확하여 작곡으로 판매되지만, 단수수는 종실보다는 줄기인 수수대를 이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당 원료 작물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신 사탕수수 역시 수수대를 이용을 하는데요. 단수수는 한 해살이 식물인데 반해서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살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수수는 종자를 파종하여 재배하지만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줄기를 번식시켜 재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탕수수는 연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 지방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국내 기후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배가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 원료라고 하면 실제 그 설탕을 만드는 데 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단수수의 당은 결정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설탕처럼 가루 형태보다는 시럽의 형태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럽으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칼륨이나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감미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의 지역 특산물인 설탕 시럽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단수수의 또 다른 활용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북 예천군의 한 농업회사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사에서는 단수수 착즙액을 이용을 해서 럼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수 특유의 달콤한 향이 술맛을 더욱 좋게 해주는데요. 이번에 이 단수수 럼주가 주류 대상을 수상하면서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삭지백의 경우 별도의 장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효와 증류 과정만을 통해서 알코올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아시는 전분을 이용해서 술을 만드는 공정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소에서는 과거에 이와 같은 단수수 삭지백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또 단수 종실은 수소와 같이 밥에 넣어서 같이 드실 수 있고 삭집 후에 남은 부산물 역시 가축 사료로 이용이 가능해서 버릴 것이 없는 작물입니다. 네. 활용처가 이것저것 다 있네요. 근데 국내 품종 육성이 최근에야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단수수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품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래종입니다. 국내에서는 1965년도부터 당 원료 작물로 관련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요. 값싼 원당들이 수입되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미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이오에너지 필요성이 제조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서 단수수가 다시 각광을 받았는데요. 농지청에서는 이에 발맞춰 인공교배를 통한 국내 최초 단수수 품종 달롱 등을 육성을 하였습니다. 네, 국내 최초 단수수 달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재래종과 비교했을 때 달롱의 가장 우수한 점은 수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래종은 키가 최대 3m 정도인데요. 달롱 같은 경우에는 4m 이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를 착즙하여 나오는 삭지백의 양 역시 재래종보다 50% 정도 더 많습니다. 삭지백의 당도는 15브릭스 내외로 재래종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럽이나 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당의 수량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키가 이렇게 크면 재배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넘어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설치를 하거나 개체기를 줄로 묶어서 결속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배 면에서 크게 요구되는 것이 없어서 재배는 쉬운 편입니다. 넘어지는 것만 빼면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건데 수량도 많고 참 재배도 큰 어려움 없는 단수수 달롱. 이 종자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달롱 품종의 종자는 지금 기술 이전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종실 수확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단수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다 쉽게 종자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단수수 연구자로서 소비자나 재배 농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네, 우선 단수수가 워낙에 재배 면적도 작고 생소한 작물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농민분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설탕 제조업체들이 원당을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는 정제 과정만을 거쳐 최종 상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원당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천연 감미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해봐야 되는 실정이라서 단수수의 잠재적인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삭지백의 주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1차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연구와 활발한 홍보로 단수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내 단수수 품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수수 럼주 한번 꼭 찾아 마셔봐야겠네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안다희 연구사와 함께 고당도의 가공용 단수수 달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올해 트렌드 또 쭉쭉 알아볼 텐데, 하나를 좀 꼽아보자면 시골 생활을 즐기는 러스틱 라이프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발맞춘 특별한 마케팅 뭐가 될까요?
네, 뭐 팍팍한 도시 생활에 대한 답답함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지겨움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 러스틱 라이프라는 트렌드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탁 트인 자연이나 또 우리 도시 사람들이 한 번쯤 꿈꾸는 전원 생활, 시골 생활에 대한 갈망이 팬데믹으로 인해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농촌에서 산다는 뜻의 5도 2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빈도가 낮아진 외출 때문에 또 특별한 경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체험 마케팅 또 경험 마케팅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소개 그런 나열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마케팅입니다. 네네. 농촌 생활을 체험도 하면서 지역과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알리는 마케팅을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체험 마케팅이 바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감각을 좀 자극을 하고요. 그 브랜드와 제품을 잊지 못하게 하는 마케팅인데요. 이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겪으면 뭐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처럼 체험 마케팅도 내가 즐거운 경험을 했을 때 이걸 자연스럽게 구전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그 기업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한 그 잘 만들어서 제품화시키고 체험 문화까지 즐기게 하자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 캐치프레이즈 역시 체험 마케팅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작물을 재배하던 1차 산업, 뭐 제품화시키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을 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체험 마케팅은 바로 농장 체험입니다. 네, 뭐 딸기나 귤을 직접 수확해서 뭐 잼이나 디저트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서 농장도 구경하고 또 수확의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체험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MZ는 체험 숙박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네. 그 시골의 뭐 한적함 또 힐링을 추구하면서 뭐 경험을 꿈꾸는 MZ 세대가 한옥에서의 숙박 체험에 열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현대식 호텔 또 한옥 디자인만을 합친 그런 현대식의 한옥도 좋아하지만 뭐 진흙이나 해조류 등을 재료로 한 전통 방식의 농촌에 있는 한옥 또 불편하지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숙소도 인기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뭐 한복 체험이나 전통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하기도 하는데요. 그 찾아가기도 좀 어려운 시골 산속에 있는 한 농촌에 있는 한옥은 뭐 TV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불편함을 즐기러 가는 MZ 세대들로 인해서 예약도 어려운 곳이 됐고요. 이 숙소 하나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체험 마케팅으로 인한 뭐 파생 효과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뭐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자, 여행 가서 또 반면에 써보고 싶었던 가전을 체험해보는 그런 이색 마케팅도 있다면서요? 네, 뭐 주방 가전 중에 우리가 빌트인 해놓는 식기세척기나 오븐과 같은 가전은 뭐 가격도 비싸지만 사실 한 번 구매하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또 가장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전제품을 뭐 상점이나 백화점에 가서 제품에 대한 성능만 듣고 후기를 직접 찾아보면서 구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전회사에서는 이러한 가전을 체험하고 또 여행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를 했는데요. 선정된 고객은 한 펜션에 1박 2일간 머물면서 이 가전회사가 준비한 모든 식재료, 또 주류, 그리고 가전 등을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해당 브랜드의 가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체험 마케팅입니다. 네. 또한 여행족들에게 새로운 TV를 체험할 수 있도록 뭐 텐트라든지 호텔 룸에 신제품 TV를 설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OTT 서비스를 무제한 써볼 수도 있게 해서 여행에서 영화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또 TV 쇼핑까지 연결을 시키는 다양한 체험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느껴지네요. 한번 써보면 사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농가에서 진행하는 체험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양돈업이 좀 특화되어 있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포크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햄과 소시지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지역에서 나고 있는 제철 농산물을 체험하는 체험단을 모집하기도 하더라고요. 농산물을 좀 무료로 제공받아서 시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후기도 남기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직접 농촌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벼농사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봄철에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시기별로 벼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초등학교들에 찾아가는 체험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농사를 사실 경험하기 어려운 도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대부분의 그 농산물 마케팅, 농촌에서 하고 있는 체험 마케팅은 수확이나 재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는 좀 특징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 전반적으로 좀 넓혀보면 참고할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농산물과 관련된 체험에서 확장을 해서 농가와 농촌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고 또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바로 문화관광의 시너지라는 의미의 시컬 투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동남 유럽의 6개 국가가 참여를 했던 국가 간 연합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이 목적이 농촌 문화를 좀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 지역에 수익도 창출해주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관광객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까지 오는 여행 루트, 교통편을 또 계획을 해보고 또 지역 내에 전해져 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마을의 볼거리와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스의 또 한 산간 지역의 펠리온이라고 하는 마을은 기차를 타고 들어와서 전통 양식으로 지은 돌집을 체험하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허브 생산지였던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허브를 생산한다든지 전통 음식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그 식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체험 마케팅을 또 쓰기도 한다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 런던에 진출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재팬 센터라고 하는 체험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일식당을 오픈해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같이 판매한다라는 전략으로 좀 호감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런던에서는 이런 일본의 이색적인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하고 전통 식재료를 판매를 하고요. 또 데모 키친에서는 직접 일식 요리를 체험하고 전통주인 사케나 다도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낯선 식재료, 디저트까지 모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부감을 줄이는 게 바로 그 런던 시민들의 호응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파리에 오픈했던 정통 이태리 식재료 상점인데 국내에도 동일한 컨셉으로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재료를 구매하기 전에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식재료로 만든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요. 요리 교실을 통해서 화덕 피자를 만든다든지 요리 체험을 하면서 이런 외국의 낯선 식재료를 활용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런 방법을 배우면서 구매로 연결시킨다고 하네요. 네. 이런 좋은 사례는 우리 농가와 지자체가 좀 활용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농가에서 진행하는 마케팅이 아무래도 수확, 거기에 좀 생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활용 방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체험 마케팅을 좀 다양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이런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지역만의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나 또 체험 교실을 만들면 더욱더 친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국내 농가에서도 관광 상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농가의 진짜 로컬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우리만의 시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도 관광객들에겐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떠올리셔야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정부와 또 지자체 그리고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까지 모두가 또 협력을 해서 또 농민분들에게도 직접 마케팅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또 다른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새해 첫 출근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충북, 경북 일부에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고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강원 춘천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5도, 대구 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녹았던 눈이 영하의 추위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얼어 있는데요. 특히 제설되지 않은 이면도로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은 만큼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쪽 지방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는 4,416명,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3,833명이었습니다. 이틀 앞에 확진자가 8,249명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3,000여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확진자가 5주 만에 주말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더 줄어서요. 3,000명대 초중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4자릿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024명이고요. 사망자도 이틀 합쳐 130명 넘게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크게 늘어서요. 누적 1,0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발견된 지 불과 한 달 만인데요.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에 비해서도 2.5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도 전국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많이 낮아져서요. 60.9%가 나왔습니다. 한때 80%를 넘어서 포화 상태였던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도 62.3%까지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늘었지만 병상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해서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거리두기 지침은 2주 더 연장됐죠? 네, 이번 주부터 2주 더 오는 16일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이어집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되고요.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곳도 있는데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오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역 조치가 일부 풀린 곳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관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 연장돼서요. 3월부터 적용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유효 기간이 적용될 거라고요? 네, 오늘부터 정부는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 180일을 적용합니다. 이 유효 기간 안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식당이나 카페 이용 등이 제한됩니다. 방역 패스를 계속 쓰고자 한다면 이 유효 기간 이내에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한 경우인데 이들 중 92%는 이미 3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미접종자 혹은 6개월이 지나도 3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 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이 QR코드를 찍을 때 이 띵동 하는 벨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정부는 적용 첫날인 오늘 이 접속자가 몰릴 경우 이 지난달 13일과 같은 먹통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 명부 앱을 이 점심시간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서 이 3차 접종 정보를 갱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새해 첫날을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돋이 행사로 새해를 시작했고요. 이 현충원 참배를 거쳐서 수출 전투기지인 부산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유능하게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새해 첫날 이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고, 최근의 지지율 상승은 본인이 잘해서 오른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해가 되자마자 인천신항을 찾아서 이 수출 최일선의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선대회의를 통해 자신부터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는 이준석 대표가 동의했습니다만 이 분위기가 냉랭했고요.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 메시지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의 묘역에서 양당 정치의 불판을 갈아치우겠다라고 약속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상승은 유능하고 도덕적인 지도자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세종대왕릉을 찾아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해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 최저시급이 올라갑니다. 지난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올라가고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 최저 월급은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돼서요. 이 경영 책임자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경영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는데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내내 통상임금 80%에서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출생아부터는 그 0에서 1세의 경우 그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받고요. 출산 직후에는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고요. 기초 차상위 자녀 가구의 이 자녀 등록금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네, 대출은 좀 받기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네, DSR이라고 해서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이 DSR 규제 대상이 돼서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 원으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30% 이나 혜택은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제도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단 정지를 하셔야 하고요. 사람이 없으면 그때 출발하시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낙하물을 맞거나 떨어져 있는 거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사고가 날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새해 첫날에 월북자가 발생했어요. 네, 신원미상의 인물이 강원도 동부전선 산간지역 비무장지대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군 경계 CCTV에 포착이 됐고 경보가 잘 울렸습니다만 이 CCTV 감시병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경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 초동조치부대도 이상 없다고 보고 곧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밤 9시 20분 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해당 인물이 이번에는 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고요. 그제야 군이 부랴부랴 긴급작전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람은 밤 10시 40분쯤 북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신병 확보를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 월북자의 현재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이 군이 작전에 돌입했을 때는 이미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진 상태라 따라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부는 초기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경위를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경계가 뚫린 22사단은 지난 2012년 이 노크 귀순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이 해엄 귀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 경계 사건 관련 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새해 첫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맹활약을 펼쳤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2022년 새해 첫 경기부터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와포드와 0대0으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직접 돌파를 시도하다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는데요. 직접 찬 프리킥이 다비손 산체스 선수의 머리를 거쳐 결승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극장골 어시스트였는데요.